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대해 국가 위기 상황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한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본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권력을 가진 자의 친위 쿠데타는 내세웠던 명분은 허울뿐이고 목적은 오로지 권력의 독점과 유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진짜 목적은 무력을 통한 정치적 반대파 제거,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 장악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반대 세력 제거 시도의 증거로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기재된 정치인 체포 명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 수뇌부에 전달된 문건에 언급된 언론사 단전 단수 방침이나 민주당사 봉쇄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권력 독점 시도의 증거로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문건을 통해 국회 자금 차단과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지시한 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선거권 박탈, 헌법, 법 개정 등이 적혀 있었다는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위한 것이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선관위 군 투입에 대해서도 진짜 목적은 당시 여당이 패배한 2024년 4월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려는 것이었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명태균 씨 측은 명 씨가 사용하던 이른바 황금폰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명 씨와 공천을 논의하는 통화 녹취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폭탄 선언이 나오며 전국엔 파장이 일었습니다. 권성동하고 윤석열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때문에 하루 뒤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세간에선 김 여사의 국정농단 게이트가 터지는 걸 막기 위한 거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 무마가 계엄 선포 배경에 작용한 요인으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준비하거나 인지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계엄 당일 김 여사 행적을 조사한 결과 성형외과에 간 사실을 파악하고 담당 의사 등 관련자를 조사했지만 계엄과 연관된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 여사는 도리어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다 망쳤다며 화를 내고 심하게 부부싸움을 벌인 걸로 특검팀 수사 결과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를 가까이서 보좌했던 인사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두 사람이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특검팀은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도 김 여사가 노상원 전 사령관 등 군이나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해 계엄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12.3 비상계엄 바로 다음 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미국 행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CIA 국장 내정자와 면담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특검팀은 조 원장의 출국을 계엄 선포 후 미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듬해 1월 말 취임 예정인 어수선한 시기를 노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1972년 10월 유신도 미국 대통령 선거 중에 있었다며 대선 전후 혼란한 시기가 아니면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미국 사전협조, 사전 통보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계엄 선포 날짜 선정 과정에 무속 개입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상원 수첩을 통해 2023년 10월 이전 계엄을 준비했다는 SBS의 단독 보도를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군 장성들이 2023년 10월 전후 노상원 수첩 내용대로 인사가 났는데 이들 직책은 비상계엄의 핵심 보직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의 논의한 대로 육군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영, 구사단과 3사를 관할하는 지성작전사령관이 보임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계엄 준비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실제 인력을 선발했고 다음 달 계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 비상 대권이 있다 쓸어버리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지도부 만찬장 발언과 이보다 석 달 앞서 계엄 준비를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관계자 진술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계엄 인식을 지니고 있었고 2023년 10월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법조팀 전현남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 기자, 내란 특검의 수사가 이제 끝났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점까지 짚어볼까요? 네, 내란 특검팀은 180일이라는 수사기간 동안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부터 외환죄 의혹, 국무회의 과정, 표결 해제 방해 의혹 등 전반적인 계엄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14명, 국민의힘 11명 등 국회의원 31명을 조사했고 이 계엄 넉 달 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던 김민석 국무총리도 조사했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개시부터 속전속결식 수사를 펼쳤습니다. 특검 지명 엿새 만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했고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개시 22일 만에 재구속했습니다. 재판 중계 의무화로 대통령실 CCTV가 공개되면서 이 국무위원들의 행태와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 점도 성과입니다. 다만 특검팀이 청구한 13건의 구속영장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장관 등 절반에 가까운 6건이 기각됐는데요. 특검팀도 가장 아쉬웠던 대목이라며 그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피해와 상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계엄에 연루됐다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결론 났습니까? 네, 특검팀은 이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을 사실 무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 조치 상황을 준비하거나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없었고 계엄사령부에서 대법원에 연락관 파견 요청을 했지만 실무자 차원에서 거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과정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경찰에 넘겼습니다. 또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월부터 대통령실 PC 파기 계획을 세우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은 이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수사 종료와 관계없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재판은 내년 1월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1심 선고는 내년 2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내년 1월 18일이어서 다시 풀려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외환죄로 청구된 추가 구속신문이 오는 23일 열립니다. 또 체포 방해 등 혐의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재판도 이어지고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에 대한 공판 절차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SBS 전연남입니다.